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답을 알고 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간단한 정답이 있죠. 자, 이렇게 때리면 이것은 단수를 쳐서 안 되기 때문에요. 100으로서도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어야겠죠. 자, 이렇게 이을 때요. 그때 한 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자축 모양이 되어 있어서요. 단수를 치면 오궁도로 잡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끊어놓고 먹였을 때 바로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알고 나면 쉬운데요. 그 전에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흙으로 100을 잡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문제는 치중의 묘수가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흑선으로 잘못하면은 살기가 쉽죠. 네, 일선에 들어있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요. 좀 신중하게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의 희비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조충구단과 이창구단 간의 대국인데요. 네. 그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응시배에서도 대국이 벌어졌었는데 또 공교롭게 LG배에서도 대국이 있었습니다. 네, 두 대국자의 기보를 보시겠습니다. 이 바둑은 이창구단이 흑번이었습니다. 네, 일단 조충구단 단수는 몬장면이거든요. 그럼 누구나 대개 단수니까 나가든지 따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게 되면요. 귀를 잇게 되면 흑대마가 죽으니까 끊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를 몰리고 따고 이게 상당히 시달리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창구단이 이게 젖히는 묘수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딸 수밖에 없을 때 젖히는 강수가 등장했고 안 받으면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를 하나 몰고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단수가 되니까 안 이을 수 없죠. 그리고 이을 때 이구자가 좋았습니다. 이구자는 다음에 안 막으면 잇고 놓을 때 내려가면 이게 전체가 또 위험하니까 꼬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창구단이 역시 근데 모는 건 항상 선수가 되고 두텁게 밀고 나가니까 끊어잡지 않고도 살게 됐어요. 이 바둑은 사실 이 앞면 좀 더 대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13수 만에 상당히 더 둘 수도 있었는데 조충구단이 정말 순수하게 돌을 던져버려서 깜짝 주위를 놀라게 한 그런 일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창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마추어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3기 지지옥시험배 본선 8국입니다. 네, 안관욱 7단 대 박지연 초단의 대결인데요. 일단은 지지옥시험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우리가 최초로 지금 3기째죠. 네. 남자 시니어는 45세 이상, 여류비사 12명, 남자가서 12명이 승발전식으로. 네. 이기면 계속 두는 그런 기전입니다. 네. 그래서 1기 때는 조은영 구단이 6연승을 거둬가지고 그야말로 여류를 막판까지 몰아넣었는데 그게 박지은 구단에게 거꾸로, 아쉽게 한 판을 졌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기사들 팀에게 우승이 돌아갔고요. 하지만 저번 기에서는 2기에서는 또 남자팀이 시니어팀이 우승을 했죠. 네, 압도적인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3기에서는요, 과연 어떤 승부를 벌여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승부가 좀 짜릿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여류기사가 상대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미 누이나웨 구단 중국에서 건너와서 국수전을 차지한 바 있죠. 조은영 구단, 이창훈 구단과 번기를 해서 그 후에 누이나웨 구단과 거의 대등한 실력의 소유자 기사들이 서너 명 있죠. 여류기사가. 네, 박지은 구단, 조혜연 8단 등 또 이민진 5단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안관욱 7단이요. 이 전판에 이민진 선수를 이기고 지금 그렇습니다. 2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안관욱 7단의 기세를 꺾으려고 이민진 5단하면 그야말로 농심 신라면 말고도 또 그 여류 정관장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5연승을 해서 그야말로 여류기사의 또 스타가 되는데요. 자,
박지원 초단.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네.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순번을 정하지 말고 일주일 전에 용봉을 써서 상대가 누구한테 강약을 가려서 아마 대국을 지내는 게 더 짜릿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감독의 의미도 조금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더 흥미진진해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미리 짜여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한 쪽이 먼저 나오고 강자들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밀리기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밀린 적이 많았죠. 네. 네, 참연수 4단마더라도 4, 5연승을 4화승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민진 이제 5단이 나와서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네. 한 2승, 3승을 할 때는 빨리 박지훈 구단이나 누기가 나와서 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도 마지막 판이 가장 짜릿하긴 하지만요. 네. 뭐 강자들이 초반에 나오는 것 또한 또 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세를 탈 때 기세를 빨리 꺾어야 되거든요. 네. 자, 박지현 초단은 뭐 입단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제1기 지지옥션배에서요. 네. 갓 입단했던 박지현 초단이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때 우승의 그 견인차 역할을 했었죠. 사실은 초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300년 전만 하더라도 초단이 구단한테 석점을 놓고 뒀습니다. 그건 옛날이고요. 일본에서 네. 했던 얘기죠. 일본 명인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단 초단이 석점 접는 시절은 다 옛날 얘기로 돌아갔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경우가 초단이죠. 네. 강창배 초단 경우는 입단한 지 불과 맞아요.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한국 리그에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강자들을 2번 다 꺾었죠. 그렇죠. 네. 랭킹 10위권을 다 꺾었습니다. 자, 안간혹 7단마다 이미 40대 종반에 들어가서 48세면 이미 상당히 노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입단한 지는 약 19년, 20년 다 됐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바둑 보급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시합이 8시, 저녁 8시에 대국을 하는데요. 네. KTX로 당일에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네. 82년부터 벌었던 세이실즈가 16년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안간혹 7단은 3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세이실즈 스타죠. 네. 82년도, 83년 유창혁 구단도 3위 정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추어 시절입니다. 자, 찌르고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은 한 점을 몰고 있는 건데요. 자, 뿌리를 끊는 수가 강수였습니다. 저수를 아마 박지현 초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네.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후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 네, 이게 속기기 때문에 젊은 쪽이 유리합니다. 네. 네, 이게 하지만 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박진감이 넘치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 시니어 기사들 또한 인터넷 속기 바둑을 많이 연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4연승을 했던 김종수 프로 같은 경우도요. 그렇습니다. 타이잼 네, 그런 데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몰고 호흡 치고요.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자, 호흡을 쳤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재밌죠, 기보가.